네. 안녕하세요, 창구 아저씨입니다. 오늘 우리 그 창구 아저씨 저희 일하는 세무적인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인데요. 바쁘신데 좀 어렵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법인 흥인의 남양주의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양영진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이라서 너무 낯설고 어색한데 한번 누가 안 되게끔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무사님이랑 같이 좀 뭐 사실 세무라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보면은 알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참 세무적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같이 또뭐 자영업이라고 해야 하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간과도 많이 하고 놓치는 부분도 많은데 또 이게 그러기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하냐 또 신경 안 쓰냐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세무사님 보시기에 뭐 저같이 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이나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세무사가 필요한지 세무 업무를 그러니까 전담 세무사가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무사가 된 지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처럼 전산도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규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는 이제 어떤 뭐 영업 경리 회계팀이 있어서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규모의 경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영세하거나 그런 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도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그 경리팀을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 아웃소싱 한다고 보는 그런 개념이 아마 지금도 아마 좀 강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그 세무 쪽의 그 전문가를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보다 전문적인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의뢰를 해가지고 쉽게 아무래도 말하면, 비용이 그런 식으로 세이브를 한다. 적게 들어가니까요. 어떤 좀 회사적인 입장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금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건비를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하는 건 아니어서 뭐 이제 기장료라고 이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건비보다는 그래도 많이 적으니까요. 예, 그런 데서 이제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형이 되면 우리나라 세법은 무조건 외부 전문가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의 이제 세무 조정이 필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외부 감사인의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거죠. 외부 감사를 해서 이 장부를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세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빼놓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외부 감사, 외부 조정 대상자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세무서에서는 페널티를 매기거든요. 가산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죠. 비용적인.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거 좀 약간 여담이지만 예전에 한번 성실 납세자 네. 뭐 이런 세무적으로 그러니까 잘 시키는 대로 이행을 하면은 그 특혜를 주는 게 제가 그때 좀 기억에 남았던 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5년간 세무조사 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품 주듯이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을 한다든가 뭐 자영업을 하든가 사업을 하면은 이 참 남의 일 같은데 세무조사라는 게 근데 이게 주위에 보면은 의외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세무조사는 어떻게 그렇게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한 업체를 세무조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든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어떤 절차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런 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옳은 방법인지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일단 이제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외형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성실납세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이제 성실납세자하고 지금 창구 아저씨가 얘기한 거는 이제 모범납세자하고 이제 틀린 거죠. 예, 이게. 틀린 거죠.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 예,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성실납세자는 따로 6월달에 신고를 하면서, 따로. 예, 외형이 이제 큰 거를 이제 세무서는 너네 그만 특별히 다시 보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차관 씨 말한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혜택을 좀 많이 주면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놓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세금을 냈더니 국가에서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세금은 내가 많이 내는데 국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좀 더 이제 모범 납세자나 아름다운 납세자는 아마 지금은 이제 없어졌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범 납세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정부의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세무조사 말씀하셨는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서는 이제 5년마다 이제 정기조사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데, 근데 저 세무 공무원들이 내 거를 보면서 얘는 세무조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외부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보원이나 첩보원이 예를 들어 있듯이 그렇죠. 누가 제보를 한다든가 탈세 제보 같은 경우는 탈세 제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세청 전산망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매입이 과다가 의심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 전산망으로 해서 걸러져서 일선 세무서의 조사관들한테 이제 자료를 보내면 일선 세무서에 있는 조사관님들도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조사관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2, 3일 전에 이제 자료를 받는다고 2, 하더라고요. 3일 전에 예,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공정성 때문에, 공정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누가 밉다고 나 이 사람 미운데 내가 이 사람 자기가 그 세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조사과 직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권력 있게 해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정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무조사라는 게 아까 그 세무사님이 그 경험에 비춰보면은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업체에서 주로 그 세무조사를 받게 된 요인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보가 좀 더 많았나요? 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제보는 사실 술집 같은 경우가 이제 술집 제보. 같은 왜 경우. 그러냐면 이제 손님들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일단 이제 술값이 비싸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그렇게 이것도 하겠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분명히 나는 A라는 업체에서 술을 먹었는데 상호가 B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님 입장에서 나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갖다 이제 사장을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분명히 매출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딴 데서 했어? 나 이거 탈세 제보할 거야. 근데 사실 탈세는 맞아요. 그 사람이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서 카드를 여러 개, 그러니까 가맹점을 여러 개 만들어서 분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세법은 개인사업자는 누진세로 돼 있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전기도 많이 쓰면 더 내는 네, 식으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고깃집에서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술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상호가 틀린 업체로 찍힌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경고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데 탈세 제보까지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탈세 제보가 있고 이제 정기 조사도 있어요. 정기 조사도 내가 특별하게 내가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데 그냥 5년에 그냥 정기 조사로 선정이 돼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필요 경비 과대죠. 경비를 내가 매출 누락은 요즘은 많이 없고요. 필요 경비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경비를 좀 과대하게 사적인 비용,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경비에 입력을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업체한테 그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받은 다음에 좀 그거를 다시 이제 그 결제를 해주면은 그분이 일정 부분 좀 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가끔 있다 들어보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자료상이거든요. 자료를 사고 팔았으니까 세무서에서 제일 나쁘게 보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하면 사실 저한테 금전적인 납세자한테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뭐 감옥에 가 이런 거는 없는데 근데 지금 창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감옥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엄중하게 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나쁜 거죠 사실. 명칭으로 하면은 계산서 파리 뭐 이런 느낌. 자료상이죠. 자료상. 자료상. 자료를 이제 자료를 사고 파는 상인이죠. 저 굉장히 제일 심하게 보는 겁니다. 세무서. 절대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도 또 좀 하나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그 세무사님께 하시면서 좀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좀 특이했던 점 아니면은 좀 기억에 남는 뭐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적인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체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느낌이 저도 같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제가 피해 보는 건 사실은 아닌데 업체에서는 세무조사 하게 되면은 진짜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일정 부분은 금전적으로 이제 손해가 가는데, 근데 세무조사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한 게 업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이 나와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 근데 세무조사가 보통 2년 전, 3년 전에 그게 나오고 지금은 사업이 안 될 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힘든데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 더 힘들어지는 솔상가상이라고 딱 이제 서류 내는 맞아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세법은 신고 납부 제도가 대부분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없고, 지방세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취득세나 취득세 등록세는 다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뭐 우리나라 국세 3개가 이제 제일 큰데 이건 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줘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뭐 베니핏을 주는 건 아니고 이득을 주는 건 아니고 신고를 안 하면 페널티를 줘요. 그러니까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기한 내 신고하는 게 제일 최대 큰 절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고 기한은 딱 정해져. 법인세는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말,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는 무조건 5월 말,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6월 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명이 될 건데, 근데 그때 신고를 하면 워낙 많은 신고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일 처리하는데 이제 뭐 엄청 많은 시간을 이제 하는데, 근데 내가 신고 기한을 놓쳐서 따로 뭐 7월 달에 따로 신고한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네요.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좀
뭐 진짜 먼지 털면 안 나는 회사 없듯이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 맞아요. 좀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좀 맞습니다. 그때 해라. 그러니까 옛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페널티가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정 신고를 했을 때 예정 신고 세액공제에서 10% 세금을 빼줬어요. 근데 이제 양도세는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말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정 신고도 2개월 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8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물건이 양도 차익도 크고 해서 물건이 8억 정도 세금을 8억을 내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홈택스가 잘 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우편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등기 우편으로 신고를 했는데 담당자가 그거를 2개월 안에 이제 신고를 해야지 예정 신고 세액공제 10% 8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담당자가 그걸 서랍에 놓고 깜빡을 한 거였어요. 단어마다 보니까 깜빡하다 보니까 근데 예정 신고 기한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렇게 8천만 원을 이제 물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일을 하면 누가 뭐 외부에서 보면은 뭐 저 사람들은 뭐 기장료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저희가 이제 신고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신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그거는 가산세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물어줘요? 저희가 물어줘야죠. 네. 저희가 그거 신고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장료하고 조정료를 받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비가 부족해서 이 경비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뭐 안 되는데 넣는 경비가 있다. 근데 그걸로 세금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뭐 저희가 물어줄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은 회사마다 약간 틀리지만 약간 좀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네. 그러면 자료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막 좀 그런 많죠. 경우 있죠. 네, 그럴 많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경비를 그러니까 100을 매출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50이라는 경비를 만약에 수출을 했으면 실질적으로는 이것 말고 나간 경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진짜 50을 번 게 아니라 내가 정말 30을 벌었는데 20을 벌었는데 입증 안 되는 2, 30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과세당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했을 때는 뭐 입금증이라든지 예. 그런 걸로 이제 소명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명이 뭐 100%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거래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무 과세 관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인정해 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딱 잣대를 딱 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매몰차게 하진 않더라고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뭐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줘서 감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은 네. 향후에 혹시나 제 주위에서 뭐 세무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물어보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면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네,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뭐 참고 아저씨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뭐 세무사나 회계사들에서 나눔 세무사나 나눔 세무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 이제 창업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나는 뭐 이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이제 세무사 연락처를 이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어차피 무료니까 그리고 이제 폐업할 때도 이렇게 무료니까 제가 남양주 지금 쪽에서 나눔 세무사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그럼 플러스 창고 아저씨 주변에 지인들의 나눔 세무사가 되시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하고 또 이게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좀 다시 한번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창고 아저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